네, 한의사 장선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짧은 거리가 아닌데, 제가 진료실에서 아이들 많이 진료하는데, 사실 저희 진료 시간이 보통 한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니까,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1시간짜리도 넘는데, 사실 중간에 잘리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이 시간에 좀 알찬 내용을 좀 담아서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뭐 경력 소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희대 그 한방병원에서 전문의 수료하고 나서 첫 직장이 여기 함소화였어요. 아기 낳고 첫 직장을 함소화로 들어와서 압구정, 서초점 거쳐서 지금 왕십리에서 진료하고 있고요. 내년 새해가 되면 진료한 지 한 12년이 돼갑니다. 되게 길죠. 생각보다 길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전체 함소화에 있는 여자 원장님 중에서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두 번째로. 네, 생각보다 올드하죠. 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래도 나름 진료 경력이 많은 원장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네, 말씀드렸고요. 아이들이 바라는 키를 조사를 했다라고 해요. 어머님들 학창 시절에 이제 소개팅 할 때 막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어느 대학 나오고 무슨 과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근데 키가 한 180 정도 된대 이러면 괜히 설레셨죠? 그런 적 없으셨나요? 요즘 애들도 그렇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을 조사해 보면 자기가 바라는 키는 남학생은 180, 여자애는 166. 상대방 이성 친구에 대해서 바라는 키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 키가 여자아이들은 161, 남자아이들은 174가 우리나라 이 인종에서는 영양 상태가 좋을 때 가장 클 수 있는 최고의 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평균 키가 뭐 여자들이 150대 초반 중반이었다가 점점 올라왔어요. 곡선이. 근데 161에서는 더 이상 곡선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좀 작으신데요. 우리 아이를 160 정도 평균 키로 키워냈다라고 하시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161, 174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이면, 내 아이면 이왕이면 조금 더 크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지금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성장이 다 끝난 아이의 부모님보다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키우면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 강의는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상키를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럼 과연 키가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할 겁니다. 예상키가 왜 첫 번째 나오게 되냐면요. 이제 저는 아이가 중학생 정도 되려고 하니까 무슨 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면 처음에 꼭 거쳐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레벨 테스트. 그쵸? 영어학원, 수학학원에 입학하려고 할 때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얘의 학습 계획이 어떻게 될지 반배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현재 우리 아이 상태에서 키가 얼마나 클지를 알아야 얘한테 맞는 성장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우리 아이의 예상키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함소화 다니신 분들은 주치 선생님한테 다 얘기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유전적인 키를 가장 먼저 구합니다. 들어보셨죠?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모르시는 걸로 하고 준비했으니까 강의할게요. 이 유전적인 키는 뭐냐면 제가 들은 되게 무서운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치과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키는 유전자에 새겨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처럼 영양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유전적인 키가 되게 좋은 사람들도 못 먹고 헐벗으면 키가 안 크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나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유전적인 키가 되게 좋은 집안인데 맨날 밀가루만 먹고 살아가지고 키가 못 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영양 상태가 충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른 조건은 다 좋아요. 근데 차이 나는 가장 큰 인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전적인 키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전적인 키를 요즘은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성장 클릭에서 다루거든요. 이 유전적인 키를 구하는 거는 첫 번째 숫자 13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자와 남자의 평균 키가 보통 13cm 차이가 나요. 내가 160cm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173cm를 만났으면 그냥 손해본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장사 좀 그런가? 그렇잖아요. 그냥 막말로 해서.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60cm예요. 근데 남편을 170cm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는 3cm 조금 손해본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한번 실례를 들어볼게요. 보면 아빠 키가 177cm, 그 다음에 엄마 키가 160cm. 흔히 있을 수 있는 케이스죠.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딸의 키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빠 키 177cm에서 13을 빼면 돼요. 그럼 여자 키에 해당되는 164가 나오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아빠 키의 여자 키인 164와 엄마 키 16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162가 나오는 거예요. 예. 사실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정도 케이스는 성장 클리닉에서 보는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예요. 이 정도가 나오면 너무 좋네요 어머니 이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아빠 키가 172cm예요. 그리고 엄마 키가 165cm예요. 어떨까요? 아빠는 뭐 조금 작은데 엄마가 크시죠? 엄마 키를 165에서 13을 더하면 178로 껑충 뛰어요. 그래서 이 집의 아들은 172인 아빠와 178인 엄마 사이에서 평균 키가 나오니까 175. 역시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 아이를 성장 치료할 때는 훨씬 마음이 가볍게 시작하게 돼요. 이렇죠. 어떠신가요? 크신 남편도 있고 작으신 남편도 있죠. 네. 제가 이제 직원들이랑 성장 교육을 이제 할 때가 많아요. 스터디를 할 때가 많은데 저희 그 직원 중에 되게 참한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아직 미혼이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키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156cm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 나중에 딸 나면 몇 cm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큰 거 안 바라고 그냥 한 162 정도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 미혼인 이 직원은 나중에 남자친구를 몇 cm 남자친구를 만나야 162의 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죠, 갑자기. 저희도 제가 그래 질문하니까 갑자기 다 뻥해진 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종이 꺼내놓고 그렇게 계산했는데요. 남자를 181cm를 만나면 돼요. 181cm를 만나시면요. 181에서 13을 빼면 168이 나오죠. 168과 156인 직원이 결혼을 하면 아마 예상 키가 162 정도에 해당되는 딸을 얻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